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0일 최병묵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사퇴한 지 벌써 오늘로서 뭐 거의 일주일이 돼가네요. 자,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정치를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뭐 대개 이제 정치를 하는 쪽으로 정리가 돼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이 메시지 관리하는 직원, 뭐 직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종의 참모, 뭐 이런 사람을 구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나왔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왔느냐, 아마 한 번쯤 이름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얘기가 있었죠. 그 징계 얘기가 나왔을 때 법률 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었죠. 그 변호사가 누구였었냐면 이서궁 변호사, 그 다음에 이완규 변호사, 손경식 변호사,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서궁 변호사는 뭐 선배고요. 근데 법대 1년 선배죠. 근데 요 세 사람 중에서 손경식 변호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지금도 뭐 특별히 무슨 뭐 공보 라인이 없으니까 아마 손경식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입장이 이런 겁니다. 자, 3, 4월 중에 SNS 공보활동 여부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적절한 방법을 구축할 것이다. 그런데 일단 뭐 그렇게 현재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톤으로 얘기를 했지만, 필요성이 있으면 구축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SNS 활동을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하고 전화통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기자가 그렇게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통화하면서 뭐 질문에 답변하고 뭐 이렇게 지금까지는 많이 그렇게 해왔는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아마 그러니까 이제 공보 라인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근데 이거는 또 뒤집어 보면, 공보 라인이 있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정치권에 진입을 하겠다 하는 가장 강력한 시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대변할 그런 사람을 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는 또 윤 전 총장이 그동안에 나는 정무 감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정무 감각을 보완할 정치적 메시지를 관리해 줄 사람이 있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3, 4월 중에 필요성이 있다면 적절한 방법,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오늘 아침 보도대로 아마 메시지를 관리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메시지 관리 뭐 이런 부분에 관한 전문가도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무 감각 뭐 상당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곧 윤석열 전 총장의 뭐 본인 얘기로 하여튼 정무 감각이 부족한 면을 보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연, 저술, 뭐 윤 전 총장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윤 전 총장의 주변 인사, 측근 인사들을 통해서 언론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뭐 책을 쓸 것이다, 또는 뭐 대학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할 것이고, 그 강의의 주제는 뭐 공정과 정의와 법치주의, 상식 뭐 이런 것이 될 것이다 등등.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움까지 준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손경식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강조해온 검찰개혁을 포함한 법치주의 질서에 대해 종합적 입장을 정리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술, 책을 한 권 쓰는데, 본인의 입장이나 뭐 이런 걸 나타내는 책을 한 권 쓰는데, 그게 뭐 그냥 한 달 내에 뚝딱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상당한 시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거는 뭐 몇 달 정도는 적어도 걸리겠다, 이런 것이고, 강연은 저는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강연은 굉장히 효과적인 본인 철학의 전파수단입니다. 왜냐면 그 강연을 할 때, 정치인들이 강연할 때는 흔히 기자들도 들어가서 듣거든요. 정치부 기자들도. 그래서 그 중에서 기사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쓰고 뭐 이런 거 이러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정치를 할 준비가 아직까지는 덜 돼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자꾸 현직에 있을 때 여권에서 정치검사 얘기하고 당신 뭐 수사해가면서 그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가면서 결국 자기 정치 기반 마련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나오자마자 강연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또 그런 비판을 더 많이 받고 오히려 그런 주장에 명분을 실어주겠죠. 아마 그래서 준비를 안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덜렁 나왔는데 사표를 내고 강연을 어디 뭐 초청해 주는 데가 있어야 뭐 강연을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저술 강연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정부 아직 1년 2개월 이제 1년 2개월 정확하게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년 이상 남았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언론의 그 이제 보도대로라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큰 정치적 라이벌로 성장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정치적 라이벌한테 강연 기회를 준다 누군가가 그게 정당 조직이 아닌 한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이라든가 뭐 어느 뭐 단체라든가 단체도 우리는 반문이다 라는 걸 거의 확실하게 선언하지 않는 한 아마 윤석열 전 총장한테 강연 기회 주는 거 쉽지가 않을 겁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곧바로 우리 뭐 동양대 잘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로 만약에 대학이 뭘 보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그러니까 초청했다? 그럴 경우에 그 대학에 대해서 또 교육부가 감사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당장 동양대 총장 쫓아냈죠?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을 벌이니까 엉뚱하게 그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의 뭐 옛날 학위 문제 뭐 그거 하고 이사회 뭐 몇십 년치 다 들고 가서 탈탈 털어가지고 그 옛날 학위 문제 가지고서 총장 쫓아냈고요. 그 다음에 동양대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불이익 같은 거 가해질지 그건 앞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대학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에서 지원 그 대부분 대학에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등록금만으로 제대로 그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런 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고 자기네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정무적 고려에 의해서도 지원금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태를 앞두고 있는 그 대학들이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럴 가능성은 있죠. 뭐 학생회 같은 데서 학생회 같은 곳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해서 법치주의가 과연 무엇이냐 뭐 이제 검사 생활 한 27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강연을 듣게 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당장 만들어지는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서 아마 손경식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실은 이게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지금 밝힌 거고 일각에서는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저는 사실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정치에 개입을 할 것이다. 정치에 개입한다는 게 뭐 꼭 누굴 지지한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해서 LH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현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일 때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LH 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한다.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반대쪽 진영에서 그 주장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는 들리죠. 그러나 사실은 LH 투기를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옹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 출신으로서는 이걸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은 특별히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도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 색깔을 입혀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반문 쪽 진영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법치주의 무너진 것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본인은 본인의 정치 어떤 뭐 대선 도전 여부를 선언하기 이전에 저는 충분히 SNS 활동 같은 걸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현재까지 안 했기 때문에 아마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부터 우선 가입하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윤석열 전 총장이 페이스북 뭐 계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 보도에 보면 아마 페이스북 개설 같은 걸 먼저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트위터는 이제 또 짧게 얘기할 땐 트위터 같은 것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마도 가입해서 활동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이라는 뭐 그건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윤석열이라는 이른바 국민들 뇌리의 대선 주자다 이렇게 이미 인식이 돼 있는 그 사람의 직접 육성을 듣게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지금 그냥 우리가 뭐 기자간담회나 아니면 뭐 사퇴의 변 같은 거에서 본인이 직접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정제된 표현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누군가는 지금 뭐 주변 얘기에 의하면 본인이 직접 구상을 해서 써서 뭐 누군가는 감수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수가 지금 손경식 변호사가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 결국은 법조인들 중에서 좀 정무감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아닌가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같이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법조 엘리트들의 정치감각에 대해서 저희는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조인은 또 법조인 나름대로의 독특한 사고체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와 이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일은 약간 이 코드가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무감각이 있는 이 메시지 관리하는 사람을 조금 더 빨리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말 정치할 뜻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쯤에서 해두고 여론조사가 그동안에 2개 나온 적이 있었죠. KSOI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 3월 5일 이건 이제 3월 4일 사퇴하자마자 바로 발표했던 것이고 여기에 윤석열 32.4, 이재명 24.1, 이낙연 14.9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직후에 리얼미터가 조사했던 것이 있었죠. 6일과 7일, 3월 6일과 7일 그때 이 조사는 28.3이 윤석열 전 총장이고 이재명 지사가 22.4, 이낙연 전 대표가 13.8 이랬었는데 오늘 또 하나가 나왔더군요. 이거는 한길리서치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저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하루가 더 연장된 뒤에 조사를 했던 것인데 요거는 윤석열 29.0, 이재명 24.6, 이낙연 13.9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적어도 사퇴를 하고 나서 4일날 사퇴했으니까 그로부터 한 며칠 동안 계속 아직은 이 사퇴의 컨벤션 효과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그거는 아마 어차피 지금 야권의 후보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율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윤석열이라는 이름에 가려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 당장 뭐가 그렇게 달라질 요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4.7 보궐선거까지는 상당히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4.7 보궐선거 직후에 만약에 보궐선거에서 뭐 부산은 끝났다고 치고 서울에서 국민의힘 쪽 야권이 이기느냐 여권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도 약간은 출렁일 겁니다. 야권이 이기고 그 전에 만약에 윤 전 총장이 SNS 활동이나 이런 SNS 뭐 가입하면 금방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법치주의 문제나 LH 투기 문제나 뭐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제가 정치적으로 보면 야권의 힘을 보태는 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럴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도 약간의 지분을 확보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 그래도 윤석열의 힘이 아직도 있다, 건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권이 이긴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는 출렁거리면서 아마 지금 박영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이 이낙연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이 약간 혜택을 입어서 좀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이후에는 또 이 지지 문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는 지금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상당 기간 유지가 되다가 역시 여권이 이제 보궐선거 후에 여권의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진문 후보가 나올 것이냐 나오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지지율이 출렁거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앞으로 공보활동 계획, 이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